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원가의 마지막 파트 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앞 강의에서는 우리가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 되겠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에서 그동안 풀어왔던 원가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요, 원가 계산 기간별로 원가를 집계를 해서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제품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자,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그래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배우게 될 거예요. 몇 개다 이렇게 환산하는 환산량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종합 원가 계산의 종류가 단순, 공정별, 조별, 등급별, 연산품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냥 이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 원가 계산을 할 때 절차,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할 거고요. 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비를 총 제조 원가를 어떻게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환산량을 계산을 하시게 될 거고요. 뒤에서 같이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원가 요소별로 발생한 원가를 파악을 할 거예요. 뭐 원재료나 가공비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할 거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해서, 자, 실제로 재료비가 30만 원인데 우리가 환산량이 뭐 300개다. 자, 그러면은 단위당 얼마다 계산이 되죠? 자, 계산을 할 거고, 마지막에 이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대로 흐름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얘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종합 원가 계산이구나. 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란 어떤 거냐면 각 공정에서 수행한 작업량을요, 완성품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 환산량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무리 해도 뭐니 해도 원가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200개예요. 자, 그럼 제공품 T계정으로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할 겁니다. 자, 제공품 T계정을 그려서요, 기초가 어디죠? 자, 왼쪽에 첫 번째. 자, 그다음 기말 제공품 완성도 50%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기말 몰라요. 자, 그 다음 완성품이 몇 개냐? 자, 완성품이 600개래요. 자, 단계 착수량한 거, 자, 우리가 단계 들어간 거, 이 제공품을 들어간 게 500개입니다. 자, 그럼 합계가 차변이 700개고요. 여기도 700개가 돼야 되니까 600개 있으니까 여기가 100개구나. 자, 기말을 여러분들이 100개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완성품의 환산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환산량 앞에서 어떻게 계산했죠? 수량과 완성도를 곱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600개는요 100%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품이기 때문에 100%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600개가 되죠. 그럼 곱하기를 하면 600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말의 100개는요 50%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어디서? 완성도가 50%라고 했기 때문에 50%를 곱하면 50개의 완성품 환산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우리가 지금 이 제공품을 토대로 환산량을 계산을 한다면 600개 더하기 50개, 650개만큼 만들어졌구나. 완성품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완성도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라 기말에 대해서만 50%의 완성도를 적용을 시켜줘서 우리가 환산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합 원가 계산 방법 중에 평균법과 선출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모두 당월에 완성된 것으로 볼 거다. 이걸 토대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 원가가 없다면요, 선입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요 이 동일하고요. 평균법은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계산하기 간편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평균법으로 구하는 종합 원가 계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200개입니다. 그래서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하실 거죠. 제공품의 T 계정을 그릴 거고요. 기초에 200개를 써줄 건데, 자, 이번에는 가공비가 있어요. 가공비의 완성도가 50%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원재료와 가공비,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가공비가 50%다. 그럼 원재료는 보통은 전량에 다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를 써주실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선입선출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 써주실 거고요. 단계 착수량계 500개다. 근데 완성품이 600개다. 기말 제공품이 100개인데요. 자, 이번에도 가공비의 완성도는 50%입니다. 여러분들 T 계정에 맞게 딱딱딱 넣어주시면 돼요. 이 가공비의 완성도까지 가로 열고 써주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다 투입이 됐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700개죠. 합계를 하면. 자, 일단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원재료와 가공비로 구분을 하죠. 왜냐면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는 그냥 완성품 100% 다 투입됐으니까 600개 만든 거야. 자, 가공비도 평균법이기 때문에 600개 다 만든 거야 됩니다. 평균법이기 때문에 자, 50% 신경 안 써주는 거죠. 자, 그런데 기말에 가면요. 자, 기말은 원재료는 다 이미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자, 100개가 돼요. 왜냐면 이 50%는 가공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50%는 어디에 쓰냐? 가공비를 만들 때 100개에서 50%만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50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랑 비슷하죠? 우리 방금 앞에서 했던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던 그 방식과 유사합니다. 대신 뭐만 달라요? 원재료와 가공비를 구분했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원재료 합계가 700개가 될 거고요. 가공비 합계는 얼마다? 650개가 된다. 라는 거. 자, 이게 평균법으로 구한 종합 원가 계산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 및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T 계정을 앞에서 구하셨잖아요. 자, 구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서 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했고 세 번째 뭐 한다? 원가 요소별 발생 원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원가 요소별 발생 원가를 파악하는 건데, 자, 원재료가 얼마냐면 기초 제공품에 20만 원, 가공비가 6만 원이에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착수량은 원재료가 50만 원이고요. 자, 가공비가 3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낼 거예요. 합계가 얼마냐? 70만 원에 45만 5천 원 합계가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원재료 합계가 얼마? 70만 원이고요. 가공비 합계가 4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럼 뭘로 나눌 거냐? 개수. 앞에서 우리 했던 개수 있죠? 자, 처음에 앞에서 원재료 몇 개? 700개, 가공비 몇 개? 650개 구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안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원재료는 개당 1,000원, 가공비는 개당 700원만큼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 다섯 번째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되냐? 자, 우리 얼마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 원재료가 지금 총 600개가 있었죠. 여기가 600개. 자, 가공비가 6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600개 곱하기 1,000원 하니까 60만 원, 600개 곱하기 얼마? 700원 하니까 42만 원이 됩니다. 자, 기말은요, 여기가 600개였죠. 기말은 100개였죠. 100개고 여기가 50개였죠.
100개였고 여기 50개였기 때문에 자 100개에 얼마? 1,000원 개당, 50개의 개당 700원 해서 여러분들이 합계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완성품 원가는 얼마다? 원가 플러스 가공비 해서 102만 원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다? 원재료와 가공비를 더해서 합계 13만 5천 원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대로 나가는 게 평균법으로 구하는 원가 계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것입니다. 자, 선입선출법 어디서 배웠죠? 앞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성을 할 때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 자 거기에서 선입선출법을 배웠었는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기초 제공품을 완성한 후에요 단기 착수량을 완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걸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을 이제 완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법보다는 계산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평균법과 똑같은 동일한 문제예요. 자, 원재료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하겠죠. 제공품의 T계정을 그려서 기초 50, 착수량 500개, 완성품 600, 기말 100개에 50, 가공비의 완성도까지 작성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과 기말을 여러분들이 쓰실 건데 자, 원재료와 가공비를 계산을 했을 때 원재료가 원래 600개예요. 자, 완성품 600개잖아요. 600개 중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200개는 기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개는 원재료가 그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 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600개를 나누기 할 거죠. 이게 기초 200개와 이번에 착수가 된 게 400개를 우리가 만들어서 600개가 된 거구나. 그래서 기초는 원재료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없어요. 착수량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공비는요. 자, 기초가 50%죠. 그래서 기초 200개의 50%인 100개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착수량 400개는 100%라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문제 없잖아요. 50%라 30%다 없기 때문에 400개 전액입니다. 기말은요. 자, 기말은 착수량 이거 100개죠. 100개의 50%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100개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가공비를 통해서만 50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합계가 몇 개냐면 500개가 될 거고요. 자, 가공비는 550개입니다. 이번에는 원재료가 좀 더 적어졌죠. 선입선출법 때문에. 완성품은 기초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수량을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얘가 600개 중에서 기초 부분만큼은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문제 계속 지금 평균법과 동일하거든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1번, 2번은 했었죠. 지금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했었고요. 완성품 환상량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500개, 550개가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원가 요소별 발생 원가를 파악할 거예요. 자, 그동안 평균법에서는요, 우리 원재료 가공비 다 했죠. 기초와 단기를 다 했는데, 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는 이미 먼저 하고, 단기 착수량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상관없이 단기의 착수량에 들어간 원재료 50만 원과 가공비 39만 5천 원만 가지고 우리가 원가 요소 발생 원가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럼 네 번째 환산량을 구해야 되죠. 앞에서 구했던 원재료는 500개, 가공비는 550개였죠. 개당 1,000원과 718원으로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였나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개였죠. 자, 그리고 가공비는 몇 개였죠, 여러분들? 자, 가공비가 100개였네요. 400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00개가 됐네요. 400개와 500개. 자, 500개.
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였나요? 여기가 100개인가요? 1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개였습니다. 여러분들 합계를 내주시면 되죠. 각각의 우리가 개당 1,000원과 718원을 곱하셔서 합계를 내시면 되고요. 완성품은 75만 9천원, 기말 제공품 원가는 13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과 우리 평균법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완성품 같은 경우에도 그냥 600개 다 된 거야, 가공비 600개야 라고 했다면 선입선출법은 아니야, 600개 중에서 기초 200개 일단 빼야 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데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원가 요소별 발생 원가를 파악할 때도 우리 기초 제공품을 넣어주는 건 평균법이고요. 우리가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게 평균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 착수량만 반영을 하는 건 선입선출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할 때만 주문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선박, 항공기 한 번 만들 때 2년 이상 걸리는 거, 자,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원가 계산 방법이 작업별 원가 계산이고요. 자,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원가 계산의 비용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대량 연속 생산하는 핸드폰을 계속 찍어내거나 볼펜을 계속 찍어내거나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고요. 정유업, 시멘트 산업, 보통의 제조업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할 거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성은 떨어지나, 자, 이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자, 많이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다 뜯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 원가 계산을 사용을 하고요.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하나씩 어차피 한 번 만들 때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 배웠던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원가 배분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원가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손이고요. 자, 불량 등으로 인해서 제품이 되지 못한 재고를 공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들었는데 불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손이고요. 공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정상 공손이냐, 비정상 공손이냐. 자, 제품을 생산하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 제품 제조 원가에 그냥 포함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만들어 버릴 거고요. 비정상 공손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 생산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고, 정상 공손은 원가에,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작업 폐물인데요. 투입된 원재료에서 발생한 조각이나 찌꺼기를 말하고요.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작업 폐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원가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아니면 완성품 환산량 같은 거 계산할 때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문제 같이 풀면서 이런 유형의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원가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부터 부가가치세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